시사 돋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앞서서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월 16일 날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 김계관 담화가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죠. 육자회담 때 들어보던 이름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아마 일부러 김계관 명의의 담화를 발표한 것 같아요. 미국 보라고. 왜냐하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지난 이제 육자회담 그리고 그 이전에 북미 이제 핵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일선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익숙하고 그냥 익숙한 게 아니라 약간 좀 공포의 상징 뭐 이렇게 좀 알려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좀 김계관 명의로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나 싶고요.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의 숭고한 뜻에 화답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 뿌리가 깊은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조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하여 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준비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미 순회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 미국에서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이 마구 튀어나오고 있는 것은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로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망발이 뭐냐 이렇게 쭉 얘기했죠. 선 핵 포기 후 보상. 너네가 핵을 포기해라. 그러면 보상해 주겠다. 리비아식 핵 포기를 해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는 사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구적인이라는 말까지 붙였죠. 그다음에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완전 폐기. 그러니까 원래는 핵과 관련된 비핵화 얘기만 하다가 뜬금없이 이제 생화학 무기까지 끼어들고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미국에서 이제 계속 꺼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북이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리비아식 해법이라는 게 뭐냐 사실 이게 여기서 가장 크게 걸렸던 것 같아요. 리비아식 해법을 가지고 계속 말을 했고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리비아식 아니다 트럼프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리비아식 해법을 찾아보면 이런 겁니다. 리비아가 이제 핵 개발을 하고 있었고 그걸 이제 뭐 북에서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2003년에 미국과 영국이 리비아랑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너네 이 핵무기를 비롯해서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하면 우리가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04년에 리비아에 이제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개설해요. 원래 리비아하고 단교를 했다가 그 리비아 이제 뭐 테러 사건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단교를 했다가 다시 이제 수교를 맺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연락사무소 개설했고 2004년에 리비아에서 핵무기 제조 장비, 핵물질, 서류 이런 것들 뭐 25톤에 달하는 이런 연구 결과들까지 다 테네시주에 있는 오크리지 연구소로 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 보냈어요. 이걸 이제 존 볼턴이 최근에 또 얘기를 한 거죠. 북한의 핵물질도 다 테네시주로 옮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옮겨와서 2005년에는 리비아가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공식 선언을 했어요. 2006년에 미국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를 시켜줬고 2008년에는 무역사무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죠. 아, 핵을 폐기하니까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고 제재도 해제되고 그래서 야 경제적인 혜택도 보고 뭐 이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2011년에 갑자기 리비아에서 시위가 발생을 해요. 근데 시위야 어느 나라나 시위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2011년 2월 15일 날 시위가 발생을 했는데 21일 그러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 리비아의 고위직 뭐 장관들 무슨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사임을 하고 망명을 해요. 그리고 27일에 그로부터 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리비아 과도 국가위원회라는 그러니까 일종의 망명정부죠. 망명정부를 수립하고 군대를 바로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의 망명 중이었던 하프타 전 대령이 지휘관으로 날라와요. 그렇게 해서 반군을 꾸렸어요. 그리고 3월 1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 한 며칠 지나서 2, 3일 지나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반정부군을 무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시위 발생하고 보름 만에 반군이 완성이 돼가지고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양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직접 폭격을 해가지고 결국 리비아를 이제 완전히 붕괴를 시켰죠. 이게 리비아식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비아 방법이 핵을 폐기하니까 뭐 경제 지원을 해줬다 이게 아니라 핵을 포기하니까 쳐들어왔더라. 이게 리비아식 해법의 본질입니다. 이걸 미국에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너무 어이없잖아요. 이건 대놓고 너네 핵 포기하면 우리가 쳐들어가 줄게 이런 거잖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담화가 나왔던 거죠. 더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 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 그러니까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 그리고 핵 위협을 끝내면 우리도 비핵화를 하겠다. 한반도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우리의 아량과 대범한 조치들을 나약성의 표현으로 오판하면서 저들의 제재 압박 공세의 결과로 포장하고 있다. 이건 뭐 계속 그 전부터 북에서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자꾸 왜곡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체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가 마치 핵을 포기하면 무슨 번영을 가져다 주겠다 이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늘 또 트럼프는 또 그 얘기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다. 왜 너네끼리 혼자 난리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 순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한 거죠. 고려하겠다. 재고려하겠다. 그러니까 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혔죠. 북미 정상회담 지금 기념 주화까지 만들어놨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 이제 다 재고 처리해야 되는데. 자, 그 이튿날부터 이제 계속 나왔는데 이건 이제 아까 김계관 담화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이건 이제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얘기들입니다.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얘기한 거예요. 17일 날. 북미 대화가 막힌 데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수습을 위한 데 목적을 둔 움직임이 아니다. 이건 이제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 16일 날 고위급 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러저런 발언들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연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하는 행동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청와대나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와 같은 남조선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와 묵인 비호 밑에 조작되고 실현된 것이다. 이건 이제 그 한미연합훈련, 공군훈련 그거랑 그다음에 태영호 사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대북 그 전단 살포도 있었어요. 새벽에 기습 살포를 했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상당히 좀 이제 강한 톤의 발언이 나왔죠. 올해 들어서 가장 센 발언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는 현실적인 판별력도 없는 무지무능한 집단이다. 상당히 세죠. 그래서 판문점 선언을 통해 가지고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결정적 국면을 열어놨더니 쟤네들은 그걸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다. 판별력도 없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세인식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걸 제대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능력도 없는 이런 집단 아니냐라고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구름이 걷히면 하늘은 맑고 푸르게 되는 법이다. 구름을 거두란 얘기죠. 그 구름 위에 언급했네요. 청와대, 통일부, 국정원, 국방부 이런 데에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을 다 걷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일에는 적십자회에서 또 이제 발언이 있었어요. 그 북한 그 종업원, 12명 종업원에 대해서 돌려줘야 그 북으로 송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서 북남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만 계속 뭔가를 해왔는데 너네는 도대체 남북관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보였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마땅히 이 문제를 맡아 처리해야 할 남조선 당국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내외 여론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죠. 모호한 태도. 근데 이거 나오고 나서 모호한 태도도 아니고 통일부에서 아예 언급을 했죠. 그 종업원들은 자의로 한국에 온 거고 잘 정착해 살고 있다. 절대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이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이걸 통일부에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통일부가 제일 앞장에 서가지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21일 현재 시간이니까 우리로 치면 뭐 어제쯤 되겠죠. 펜스 부통령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은 리비아 모델이 끝난 것처럼 끝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리비아 쳐들어가듯이 쳐들어가고 끝난다. 그러니까 전쟁 일으키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위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놀래가지고 폭스뉴스에 인터뷰하는 거였는데 기자가 아니 그건 너무 좀 위협으로 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이 그렇다. 라고 해서 위협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올해 이제 평창 올림픽 때 펜스가 왔었잖아요.
확실히 보니까 트럼프보다 더 나쁜 놈이다. 확인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1박 4일의 엄청난 일정으로 1박 4일이에요. 대단하죠. 보통 사람은 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아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다 친 것 같아요. 한미 정상회담 했습니다. 근데 이 한미 정상회담은 저는 정말 특이한 게, 자, 이 회담 자체는 4월 달에 이미 얘기가 됐던 거예요. 날짜만 안 잡고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한미 정상회담 한번 하자라고 얘기가 됐었던 거고, 북미 정상회담 날짜가 이제 잡히면서 한미 정상회담 날짜도 잡힌 거죠. 그렇게 이제 회담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만 딱 하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회담을 하면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주제들을 얘기하잖아요.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온갖 얘기들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상회담 하면은 그 수행원들이 엄청 많이 따라가요. 거기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뿐만 아니라 뭐 재계 인사들, 뭐 온갖 분야의 사람들이 다 따라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의 관계자들 만나가지고 온갖 그 보이지 않는 협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과 함께 다양한 부속 회담들이 열리는 셈인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어요. 깔끔하게 그냥 딱 정상회담 20분 끝. 그러니까 20분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1박 4일의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정말 신기한 회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배석 없이, 배석은 없지만 통역은 있었습니다. 통역만 데리고 단독 회담을 20분을 했어요. 그 20분 때문에 간 거예요. 물론 20분 끝나고 이제 확대 회담 해가지고 뭐 청와대 관계자, 백악관 관계자들끼리 해서 좀 더 크게 이제 하긴 했는데, 원래는 30분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처음에 이제 회담하기 전에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 앞에 앉혀놓고 뭐 이제 덕담 몇 마디 나누고 이제 기자들 빠지고 회담을 하는데, 덕담 몇 마디 나눴는데 기자들이 갑자기 예정이 없던 질문을 막 퍼부은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 하는 거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10분이 지체돼가지고 정작 회담은 30분, 안 그래도 짧은 30분 하려고 했던 걸 20분으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 과정, 도대체 이거 뭐하러 했을까? 트럼프는 뭐하러 20분 얘기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들였을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뭔가 대화를 해야 되는데 폼페이오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폼페이오가 2번이나 왔다 갔잖아요. 북한에. 그래서 뭔가 북미 간에 다 조율이 된 것 같은데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을 불러다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죠. 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북한에 전달을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 아니겠는가. 현재는 이제 한국에게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 했는지 봅시다. 회담 전에 이제 그 기자들하고 나눈 얘기들 좀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싱가포르 회담이 열릴지 안 열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협상 많이 해봤는데 0% 가능성이 100%가 될 때도 있고 뭐 반대가 될 때도 있고 이렇더라. 그래서 일단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담하지 않을 거다.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네요.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모두 북한을 도와서 북한을 아주 위대한 국가로 만들기 위한 아주 많은 지원을 지금 약속하고 있다. 지금 약속하고 있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청와대에 물어봤어요. 이런 약속 한 적 있냐? 그러니까 모르는 일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미국이 한국, 중국, 일본에게 떠넘기겠다라는 선언을 한 거죠. 필요한 비용은 세 나라가 알아서 할 거다. 난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한국, 중국, 일본, 뭐 미국도 전혀 손 안 댈 수 없겠죠. 미국, 주변국들이 모두 나서서 북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북한은 도와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이 나라들이 나서가지고 우린 도와주겠다라고 막 난리 치고 있어요 지금. 자, 김정은 위원장이 두 번째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다. 자, 그래서 삐진 거예요. 그 얘기도 했죠. 왜 두 번째 그 정상회담 다롄에서 했던 북중 정상회담을 우리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줬냐. 삐졌다 이거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뭔가 지금 북한에게 뭔가를 시킨 거 아니냐. 그래서 북한이 갑자기 저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진핑이 외교에 뭐라 했죠? 포커페이스라 그랬나? 아무튼 겉에서는 막 웃고 있는데 속에서 칼을 가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면서, 자,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북미 정상회담에 난관이 조성이 됐는데 이거를 시진핑한테 떠넘기는 거죠. 책임 회피. 자기 평가를 해야지 왜 남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이런 거죠. 자, 문재인 대통령.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제대로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네.
일단 뭐 확신을 한대요. 자, 회담 끝나고 나서 나온 반응.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 이후에 뭐 기자회담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 똑같은 얘기를 하네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확신한다. 네, 일단 두 사람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와대.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이 보인 한미 양국에 대한 태도에 대해 평가하고 북한이 처음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뒤 가질 수 있는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제 북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재고려하겠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평가를 한 거예요. 대책을 세운 거죠.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일단 한국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너네 어떡할 거야. 미국 잘못한 건 이제 미국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자, 북에서 비핵화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체제 불안감의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이제 체제 불안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비핵화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뭘 할 수 있을까? 폼페이오가 2번이나 들어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비핵화를 하면 우리가 뭘 해주겠다 얘기했겠죠. 근데 그걸로 지금 안 되는 거 아니냐 뭔가 더 쥐어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죠. 실제 대화가 왜 10분이냐 통역하는 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과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원래 정상 간에 예를 들어 뭐 북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 그러면 30분간 통화했다 그러잖아요. 15분 통화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통역하는 시간 빼야 돼요. 그래서 실제 대화는 10분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분 동안 방금 나왔던 그런 주제들 가지고 뭐 토론을 했겠어요? 토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간단한 회의 하나 하더라도 보통 1시간 하잖아요. 근데 10분 만에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거의 일방적인 주문을 하지 않았겠냐. 왜?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을 불러들였어요. 뭔가 할 얘기가 있었던 거죠. 10분 동안 막 쏟아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겠느냐. 미국에 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방미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한 라인 통화를 추진하겠다. 전화가 지금 놓여져 있잖아요. 수화기만 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서 한 라인을 하겠다는 얘기는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그건 당연히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에 전할 구두 메시지를 이번에 주지 않았겠느냐. 10분 동안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걸 약속하겠다. 제발 북에 좀 전달 좀 해줘라. 폼페이오가 가서 얘기하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자네가 얘기하면 믿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 라인으로 전화통화 한다고 해서 될 일이냐 이거예요. 지금 남북관계도 사실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고위급 회담도 지금 무산되고 지금 막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먹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게 뭐 구두 메시지를 전하고 무슨 멘트를 날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뒤따라야 된다는 거죠. 미국이 뭘 할 거냐, 한국은 뭘 할 거냐 이게 나와야 그 뒤에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일단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는 게 있어요. 25일이면 맥스 선더 훈련이 종료되니까 훈련 끝나면 대화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과거에는 실제 그런 적도 있어요. 훈련 기간에는 회담할 수 없다. 이게 북한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훈련 중에 안 되지만 훈련 끝나면 다시 이제 뭐 회담 재개하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북에서 나온 입장들을 보면 단순히 훈련 중이라서 그냥 회담을 안 한 걸까?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기회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행 의지가 없고 우유부단한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는가. 좀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한 거라서 단순히 25일 이후에는 회담이 될 거다 이렇게 안심할 일도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이건 다들 보셨을 거예요. 미국은 기념주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게 돼 있는데 미국은 당연히 하려고 하는 거고 북에서 할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주화가 지금 이제 판매될 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 상황이 됐는데 결정권은 결국 북한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한국은 이제 난리가 났죠. 어떻게든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해야 되는데 북에서 갑자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버리니까 난리가 난 거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참 이제 안타까운 건 문재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어제 이제 조선신보에서도 나왔고 그 전에 제가 이제 키신저 얘기도 했었잖아요. 북미 관계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와 관련된 자기 독자적인 노선이 있어야 된다.
조선신보 어제 조선신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미 관계와 무관하게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거다 이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주선하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주력하는 그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남북 사이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있네요. 판문점 선언 이 많은 내용들 이게 남북 사이에 해야 될 일이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미 중재하는 거에 자기 목숨 걸릴 땐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기는 또 이제 그냥 손님이 된 거예요. 뒤로 빠진 거예요. 자기가 주동적으로 북한과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한반도 문제는 북미가 알아서 풀어야 되는 거고 나는 중재나 하겠다. 이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뭔가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판문점 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